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출구조사 얘기부터 할게요. 7일 날 출구조사가 8시 15분에. 이유가 뭐야? 투표가 8시에 끝나기 때문이에요. 그날까지 못 하셨던 분들 8시까지 투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출구조사 이례적으로 이런 보궐선거에도 한다는 말씀 드리고, 투입 조사원만 360명 투입됩니다. 서울 투표소 50개, 부산 30개의 방송 3사가 그 조사원을 보내서 이거를 우리가 수요일 날 개표 방송을 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시간이 출구조사 시간은 7시까지예요. 이걸 데이터를 이렇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면 투표율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대략 서울만 이야기하면. 저는 60%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투표 못할 의사라서. 아니 태영 청장은요 때릴 생각만 하고 있어 지금. 표정이 내가 생각 안 해봤는데 이런 표정이라고. 51.6%? 51.6% 좋다. 박영선 후보가 51.6으로 이기면 그게 대박일 텐데요. 네. 자, 아무튼 그렇고요. 문 대통령 지지율이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이런 전국에는 여론조사를 바라보는 걸 달리 바라보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부정적 이슈가 계속 나오는데 그 부정적 이슈를 갖고 오세훈, 박형준 지지율을 올리잖아요. 그럼 우리들 입장에서는 더 부정적이잖아요. 이게 흐름을 타버리면 대세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거 대세를 거스르기 힘들게 만들어지는 부분인데, 그래서 뭐 이름도 처음 들어본 여론조사 기관들은 엄청 나오잖아요. 이럴 때는 가려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응답률이 높고 전화 면접이냐 자동 ARS냐 이걸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런 혼돈의 시기에는 NBS 전국 지표조사만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거든. 근데 그 NBS 조사가 나온 걸로 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이 3% 올랐습니다. 이 분위기에서도. 왜 그랬겠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하는 말로 간단히 말하면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버려두면 큰일 나겠다. 대통령 지지도가 이 분위기에서 3% 올랐다는 건 어마어마한 힘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긍정평가가 39%인데 저쪽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고 싶겠죠. 긍정평가가 39%밖에 안 돼? 닥쳐 이 새끼들아. 왜냐? 부정평가를 말하는 스킬은 최근에 나온 거예요. 문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높았을 때. 대통령 지지율 높았을 때 80%였을 때 부정평가는 얼마나 나왔겠습니까? 10몇 프로 뭐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부정평가를 쓰는 스킬이 뭐냐면은 50% 밑으로 긍정평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역대로 가장 높은 대통령 지지율임에도 불구하고 긍정평가를 앞세움으로써 대통령이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고 하는 스킬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에 나오는 결과치 중에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는 투표장에 100% 나온다는 전제하에 그나마 이쪽 사람들이 응답을 안 하는 가운데 만들어진 여론조사예요. 그건 여론조사가 아니고 그냥 왜곡일 뿐이고, 어쨌든 대통령 긍정평가가 39%로 올랐고 전주보다 3% 올랐다는 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민이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좀 나아지고 있다. 그 능력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렇게 때려대고 있는데도 지지율이 오른다는 것은 사람들이 진짜는 뭔지에 대해서 목말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으로 그냥 진짜 팩트 체크가 정말 팩트가 이래? 라고 찾아보는 사람이 많아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랑 비교를 해보니까 정신이 확 드는 거죠. LH 사건도 있고 뭐 계속 안 좋은 이슈만 몰아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을 했다가 오세훈을 보니까 정신이 확 드는 거지. 쟤들이지 하고 다시 원상복귀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원상복귀를 한다기보다는 지지자들한테 지지를 할 명분을 준 겁니다. 그 자체가. 오세훈이 저러고 있는 거 보면서 야 오세훈 갖다 찍을래. 내가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100배는 낫다. 너 박형준이 찍을 거야? 김영춘이 내가 봤을 때 50배는 나은데? 이런 말 그대로 명분, 지지자들이 내 지지를 표할 명분, 그 이유를 제공해 주는 게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집결을 하는 거고요.
요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대통령 지지율하고 정당 지지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마지막 하나 더는 후보 지지율도 한번 봐야 되는데 그런 효과 있잖아요. 문 대통령 지지율 긍정평가 말고 부정평가하는 건 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게 여론의 정확한 반영이라고 할지라도 투표장에 나오는 사람은 지금 보궐선거 기대치가 50% 정도예요. 진짜 투표가 많아져도 55% 정도랄 거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분위기에서 나 대통령 지지할래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실제로 투표장에 나올 사람들의 숫자예요. 우리들 지지하는 우리 쪽 세력 중에. 그거 보시면은 문 대통령 지지율이 39%야. 문 대통령은 지지하는데 박영선은 안 찍는 사람, 김영춘은 안 찍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머지 대통령을 부정평가하는 그 수치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역대로 여론조사와 실제 개표 결과가 말도 안 되게 틀리게 나올 가능성이 엄청 높은 그런 선거고요. 어제 그 JTBC가 리얼미터랑 했던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은 내가 그 허술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요거예요, 요거. 전체 국민의힘은 떨어졌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올라갔어요. 이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 지지층 결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대로 내버려두면 끝없이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잘 받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31.6으로 올라가고 뭐 국민의힘은 32.0으로 떨어지고 하는 이 과정들이 이게 추세가 돼버리고 이게 불리한 이런 여론조사 속에서도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자각을 하기 시작한 시기가 되는 거예요. 이 선거 지면 큰일 나겠네. 그럼 이 사람들이 여론조사에만 답을 합니까? 당연히 투표장에 나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 보고 이제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고 민주당 지지율도 올라가는 추세. 왜? 이게 선거 코앞에 두고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근데 언론사들 그 짓거리 하지. 후보 간 격차는 더 벌어져. 있을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선거는 5분의 4 이상이 진영 투표예요. 더군다나 보궐선거는 진영 투표지. 선거 관심 없는 사람 많아. 주위에 부지기수야. 투표로 가실 거예요? 투표 있어요? 하는 사람도 꽤 많아. 결국은 진영이 결집해가지고 싸우는 게 선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문 대통령도 지지하고 민주당도 지지하는데 박영선은 싫어?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서울에, 부산에. 후보 간 격의 차이 아니야? 격의 차이는 확실히 심하게 날 것 같아요. 근데 뭐 박영선 후보를 좋아하지 않아도 어쨌든 오세훈이 되면 안 되니까 투표하는 거잖아요. 최선이 아닌 차악을 뽑는 거기도 하고 그런 생각으로 다 투표하실 거라고 믿고 저는 그 100분 토론 할 때 시청률 약간 걱정했거든요. 근데 시청률 되게 높게 나왔잖아요. 시청률 걱정한 이유가 같은 시간에 KBS에서 BTS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보지 않을까 했는데 투표율이 높게 나와서 아 사람들이 정말 서울시장 선거 그다음에 내곡동에 대한 진실 이런 걸 알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거를 저도 다시 깨달았고 투표율 높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정당 간 지지율이 비까비까 할 때 진짜 중요한 게 후보, 인물이거든요. 인물. 근데 인물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오세훈하고 박영선이 이게 비교가 됩니까? 박형준하고 김영춘이 비교가 되냐고요. 정말 이제 이게 후보 간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면 인물이 조금 딸려도 이기거나 후보가 아무리 좋아도 질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경기는 정말로 후보가 진짜 중요한 찐이거든요. 찐. 근데 저쪽은 생태찐이네. 어떻게 이거? 이게 아까 말했던 그나마 신뢰 좀 해도 된다고 하는 응답률 29.3%짜리 그 NBS 조사에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이 33이고요. 국민의힘이 29%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수치를 본다 이런 것보단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전국의 가장 고른 그 진영들이 속해 있는 곳이 서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서울에 기본적으로 일단 민주당의 지지세가 압도적인 이 분위기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분위기에서 LHN에 뭐네 온갖 언론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뭐 부동산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 분위기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3, 국민의힘이 29 정도 된다고 하면요. 저는 반대로 말하면 투표장 나가는 걸로 게임 끝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는 정말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근데 이제 이걸 고착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커뮤니티들에 올라오는 베스트 댓글 뭐 이런 걸 보는 그게 있어요. 봤더니 어떤 놈이 밤에 그런 걸 올렸어. 이미 선거 끝난 것 같네요. 뭐 민주당 대깨문들 투표장에 가시면 뭐해요? 이렇게 막 조롱을 하더라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 그런 애들이 알바입니다. 네. 네.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네거티브 이야기 하는데 후보 검증 차원에 그게 네거티브든 뭐든 간에 시장 후보인 사람이 시장일 때 자기 직위를 이용해서 한 36억 해먹어버린 사건을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가장 큰 이슈예요. 한 50% 이상 차지하는 이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 하나씩 터질 때마다 오세훈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내가 그 전제가 가능한 건 어떤 거냐면 원래 서울 사람들이 100% 국민의힘 지지층이었어. 그러다 어쩌다가 획가닥 돌아가지고 민주당 국회의원을 대부분 뽑아줬어.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가 뭘 못하나 몇 년 동안 엮고 있다가 LH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드디어 본심이 나타나가지고 오세훈 거짓말이 계속 드러나도 나는 오세훈 찍을 거야 하는 그 상황이 아니라면 불가능하다고. 근데 요즘 각 진영에서 후보를 대신해서 토론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금까지 못했으니까 확실히 심판해 주십시오. 이 말만 해요. 네거티브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쪽 진영은 우리 후보 이렇게 잘할 거니까 우리를 찍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양쪽의 선거 전략이 저는 먹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시점은 지지층이 결집하는 거예요. 근데 지지층 결집한다는 게 중요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여러분들의 그 의미가 있는데 지지층이 50대 50% 똑같을 때는 그게 박빙일 수 있잖아요. 근데 지지층이 크기가 달라요. 아니 이거 대충 어떻게 보냐면 국민의힘 고정 지지층은 맥시멈 30, 평상시 때는 한 20 정도 봐요. 그게 이제 예전에 수년간 갤럽 조사 등이 나타났던 국민의힘 고정 지지층이라고 보고 민주당 고정 지지층은 이렇게 봅니다. 정말 탄탄한 지지층이 한 30% 정도 되고 느슨하지만 문 대통령과 같이 가겠다라고 했던 그 지지층이 한 40%쯤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고정 지지층의 크기가 달라요. 뭉치면 뭉칠수록 우리가 유리한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맞죠. 그리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의힘 쪽은 그런 곤고한 지지층이 약간 감소하기도 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넘어가죠? 네. 몹쓸 사람. 이것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실없는 소리를. 저는 이제 단어가 성격을 많이 규정한다고 보는데 자꾸 네거티브 하는데 네거티브가 아니라 진실 공방입니다. 이게 내곡동 땅에 대한 갔느냐 안 갔느냐 이것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정말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런 거에 대한 진실이고 이 사람이 계속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거에서 어떻게 진실을 찾을 것이냐 이런 건데 그거를 자꾸 네거티브로 몰아세우는 거 이거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뭐 네거티브에 대한 얘기, 오세훈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언론들이 박영선 따옴표 어쩌고저쩌고 민주당 따옴표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데 그건 진짜 기레기들이 하는 짓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 좋은 사람을 따른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가 옳은지 그른지 모릅니다. 어떤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객관적으로 나한테 유리한 정책이지 나한테 불리한 정책이지 미래를 위해 좋은 정책인지 나쁜 정책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예. 그 말을 하고 있는 대화를 하고 있는 그 후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얼마나 우리를 위하는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예. 그 후보 자체를 판단하는 과정은 네거티브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송 중에 그 가끔씩 우리 방송에 소개해드렸던 박인철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나중에 무슨 불의의 사고로 시각장애인이신데 오늘 투표하셨다고 지금 인증샷을 보내주셨어요. 딸의 도움으로 무사히 투표를 마쳤습니다. 점자를 모르는 시각장애인은 가족의 도움으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셔가지고 인증샷을 보내주셨는데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이런 분들도 가족들 부축받아서 투표장에 가십니다. 나만 투표했다고 지금 자랑하실 문제가 아니고 주위에 약간 좀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투표장 데리고 나가서 박영선 후보 자랑 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면은 오세훈 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도
투표장을 데리고 나가서 오세훈 안 되게 하는 투표를 하세요. 오세훈을 찍을 것 같은 사람은 투표를 못하게 하시면 됩니다. 오세훈을 찍을 것 같은 사람한테 오세훈 욕하고 박영선 후보가 좋다라고 이야기해봐야 그 사람 5기가 나와서 오세훈 찍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정말 민주당 일 정말 못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당 찍어주기도 뭐하고 생태탕이나 먹으러 갑시다. 이러면 딱 됩니다. 일단 지지율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